지난 시간에 여기 PN 정션 다이오드의 전류 흐름에 대해서 정량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델타 MP가 0보다 크죠. 델타 PN이 0보다 큽니다. 이 얘기를 풀어서 설명하면 PN 다이오드 내에 있는 소스 캐리어들이 주입이 되죠. 반대편으로.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QNR 영역들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포워드 바이어스를 인가하게 되면 요렇게 인젝션이 되죠. 그 인젝션이 될 때 요 홀은 N 타입의 쿼자이 뉴트럴 리전입니다. 요 디플리션 영역에 가는 게 아니고요. QNR 영역에 주입되었다라고 합니다. N형이니까 전자가 마이너 모조리티 캐리어인데 주입이 된 인젝티드 된 홀은 소스 캐리어가 될 것입니다. 그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전자가 이렇게 들어오고 나면 P형 반도체의 QNR 영역에 들어왔고 이 주입된 전자는 P 타입 안에서는 마이너리티 캐리어입니다. 자, 이런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어떻게 이동해서 결국 전류의 흐름을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가, 즉 P형과 N형 반도체를 붙였을 때 포토바이어스를 걸면 전자가 여기 와서 여기 있는 홀하고 이렇게 재결합해서 사라지면 이것은 절대로 전류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요 구간 안에서만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인가한 전압은 여기서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 전류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퀘스천 마크를 둬야 되는 것은 여기겠죠. 도대체 지금 여기서 QNR 영역 안에서 여기 있던 홀이 이쪽으로 간 다음에 그다음 어떻게 가길래 끝까지 갔으니까 전류가 흐르겠죠. 요 운동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그리고 전자도 이렇게 넘은 다음에 이렇게 갔으니까 전류가 흐를 텐데 이 흐름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 답이 여기 다 있었죠. 소스 캐리어가 주입이 된 소스 캐리어들이죠. 확산에 의해서 QNR 영역 안에서 확산되어서 이동합니다. 이 동시에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리컨비네이션을 합니다. 누구랑 하냐면 QNR 영역 안에 있는 모조리티 캐리어와 재결합을 하면서 전류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걸 X라고 하고 를 마이너스 XP 여기를 XM 여기요. 이 표기가 이해될 겁니다. 여기가 디플리션 영역이죠. 여기를 이제 전류 밀도라고 합시다. 이게 뭐가 이를 홀에 의한 전류 밀도, 얘는 전자에 의한 전류 밀도라고 합시다. 이쪽이 P형이고 이쪽이 N형. 당연히 QNR 영역을 이면 QNR 영역. 포워드 바이어스를 인가하게 되면 홀이 넘어와서 분명히 N형 반도체 안으로 주입이 됐을 거고 그 주입된 홀에 의해서 전류의 양은 뭐 대략 이 정도라고 합시다. 근데 이 전류가 이렇게 일정할 리는 없죠. 왜냐하면 재결합을 하니까요. 그럼 분명히 감소할 거예요. 이 감소하는 패턴이 이렇게 될지, 리니어하게 될지, 이렇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건 나중에 뒤에서 수학적으로 풀어보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뭔가 2,000명이 있는데, 뭔가 1,000명이 없어졌어요. 반감기의 컨셉이에요. 1,000명이 있으면 또 반이 날아가면 500명이고, 그 다음 250명이고, 이런 컨셉이면 아마 줄어드는 컨셉은 아마 요렇게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요런 곡선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고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연습들을 잘 해야 될 겁니다. 나중에 리서치를 하게 되면 그냥 뭐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되겠죠. 이런 것보다는 이 N형 반도체 안 현재 전자가 득실득실하게 많은 환경에서 주입이 된 홀이 전자와 리컨비네이션을 할 때 일정한 확률을 가지고 또 10개 중에 5개는 재결합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커런트의 양은 요 패스를 따라 흐를 확률이 높을 겁니다. 이렇게 저 진하게 그린 요게 이제 홀이 만들어낸 커런트 값일 겁니다. 전자도 해볼게요.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주입이 되어서 한 이 정도 들어왔다고 할까요? N형이 약간 더 진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요거보다 높게 그렸어요. 약간 더 진하면 그 폭은 네, P형 쪽이 있고 여기 좀 작겠죠. 이렇게 들어온 전자는 역시나 이렇게 일정하게 흐를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득실득실한 홀과 컨비네이션이 되니 결국은 이렇게 감소하면서 전류의 값이 줄어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들 거예요. 내가 분명히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었으면 전류가 흐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DC 바이어스란 말이에요. 그럼 전류값도 DC예요. DC의 컨셉은 일정하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대한 함수로 썼을 때 그 값이 일정하게 나옵니다. 타임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일정하게 흘러야 돼요. 그럼 일정한 하나의 값이죠. 앞에서 공부할 때도 전류, 전압 곡선을 포워드 바이어스 때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꽉 올라가는데 내가 어떤 의미의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하면 결정되는 DC 전류 값은 단 하나의 싱글 밸류 값이에요. 근데 이 지금 이거 이제 잠깐 놔두고 오른쪽을 다시 쳐다보면 요 커런트 값은 위치에 따라 이 전류 값이 다 다르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린 그림은 토탈 커런트가 아니에요. 토탈 커런트, 즉 우리가 측정하게 되는 값은 요 IDC 이거잖아요. 이게 토탈 커런트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낸 거는 요렇게 감소한다는 거는 JP예요, JP. 홀에, 홀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류값이라고요. 그러면 뭔진 모르지만 토탈 커런트를 이제 저기 단면적 감안해서 J라고 합시다. 뭐 J 토탈이라고 합시다. 얘는 분명히 JP와 JN에 의해서 결정될 겁니다. 우리 지금 아이디어란 다이오드를 해석하기 때문에 호라고 전자 이동에 의해서 전류가 결정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일정하는 거는 명확합니다. 이렇게 Y축을 하나가 여기 J 토탈이라고 쓴다면 분명히 뭐 이 JP 값이나 JN 값보다는 높겠죠. 합을 했으니까. 어딘가에 값이 있을 거라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걸 지평선을 그은 이유는 위치에 상관없이 PN 다이오드가 있으면 이 X 방향이니까 이 위치에 상관없이 이렇게 관통해 가는 DC 커런트의 총량은 일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제 합리적인 추론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일정하다고요? 근데 내가 N형의 QNR 영역 안에서 JP는 이렇게 감소하는 거 이거 알잖아요. 아는가? 그러면 뭐 JN은 그냥 J 토탈에 JP 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파란색 요 J 토탈 값에서 그 밑에 빨갛게 칠한 거를 뺍니다. 그러면 요렇게 커브가 나올 겁니다. 그죠? 또 올라가요. 그리고 얘가 0에 수렴하면 얘는 J 토탈에 수렴하죠. 그럼 똑같은 논리로 P형의 QNR에서도 해보면 이제 이걸 좀 높게 그렸는데 이게 토탈이라면 요만큼만 가지고 와서 요만큼만 갖고 와서 여기 점을 딱 찍고 더해서 저게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죠? 요게 뭐냐? 요건 JP고 요 JN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PN을 가로질러서 JN만 한번 봅시다. JN만 한번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잘 모르겠고 여기서 출발해서 쭉 갔단 말이에요. 얘는 뭘까? 이상적인 다이오드 해석함에 있어서 디플리션 영역 안에서 요 전자나 홀은 어떠한 손실도 없이 이걸 이제 분리 현상으로 손실이 일어난다는 건 전자나 홀이 사라지는 건데 리컴비네이션이나 제너레이션은 늘어나는 거고 리컴비네이션 줄어드는 건데 그게 없다라고 가정할 거예요. 이상적인 다이오드 해석은. 그래서 이거 일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연결하면 그럼 똑같은 논리로 JP를 그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JP를 끊고 연결한 다음에 저 그림 잘 못 그렸네요. 다시 출발해서 이렇게 가면 돼요. 욕하고죠. 그래서 JP도 X에 대한 함수고 JN도 X에 대한 함수는 맞아요. JP X에 대한 함수고 JN도 X에 대한 함수인데 그 둘을 더한 J 토탈 값은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총 전류 값을 다이오드의 단면적 A로 나눈 값이겠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 JPX, JNX를 뒤에서 얻을 거고 그 둘을 더한 값이 우리가 실습 시간을 통해서 전자로 수업 시간에 아마 다이오드 측정하는 거 해볼 겁니다. 측정해 보면 네, 여기 오른 왼쪽에 있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텐데 여기 이렇게 데이터 하나 찍힐 때 요 전류값이 실제 그 PN 다이오드 내부를 들여다보면 저런 원리에 의해서 전자나 홀의 움직임에 의해서 DC 전류가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더 어렵게 가봅시다. 계속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커런트 덴시티는 요렇습니다. J, 네, 아까 여기는 J 토탈이라 했는데 여기는 J라 쓸게요. 그럼 JN과 JP로 구분될 텐데
전자가 만들어내는 전류 밀도, 홀이 만들어내는 전류 밀도를 어떻게 그럼 수학적으로 풀어낼 건가? 어, 챕터 3.1에서 다 했었습니다. 요거는 드리프트 성분이죠. 얘는 디퓨전 성분입니다. 전자의 움직임에 의해서 외부의 전기장, 우리 포워드 바이어스 가 있으니까 요거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전자 농도차가 존재하면 디퓨전 커런트가 흐릅니다. 그렇게 썼고요. 여기서 한 가지 변형된 게 이렇게 된 것밖에 없어요. n 대신 델타 n인데 이건 또 뭡니까? 인데 델타 n이 n에서 평형 상태 값을 뺀 겁니다. 이 평형이 갑자기 왜 나와요? 지금 포워드 바이어스 벌었잖아요. 평형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평형일 때 전자의 농도, 평형 아닐 때 전자 농도의 차이가 있죠. 이거 왜 차이 나죠? 아까 전에 델타 NP 이게 0보다 크다는 거 지난 시간에 강의했잖아요. 이게 인젝션된 전자의 농도입니다. N에서 P형 쪽으로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어서 전자가 P타입으로 주입이 된 양이 있죠. 그 변화된 양. 원래 P형 반도체에 있는 평형 상태의 전자의 양이 있겠지만 주입이 됐기 때문에 더 늘었겠죠. 그 늘어난 차이값을 0보다 크겠죠. 늘었으니까. 그래서 이 N 자리에다가 요 수식을 들고 와서 N에 대해서 정리, N에 대해서 정리하면, 정말 밑에다 쓸게요. N에 대해서 정리하면, 델타 N 더하기 N 다시 겁니다.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세요. 여기 미분하자는 거잖아요. 여기 DDX 분인데 얘는 상수란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유니폼하게 높이겠으니까 X 방향에 따라서 변화가 없다고. 그래서 이게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D 델타 N DX 이렇게 하고 여기 다 쓴 겁니다.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는 읽어보면, 방금 배운 거네요. 네, 방금 다 설명했습니다. 그죠? 다 그림으로 표현했었습니다. 그 얘기 한 번 더 강조하는 거. 오케이. 자, 이제 그래서 저기 이걸 찾을 거예요. 앞 슬라이드에 가서 여기 JNX를 진짜 X에 대한 함수식으로 써내야 될 것이고요. JP도 마찬가지로 함수식으로 써내야 될 겁니다. 이걸 어떻게 찾을 거냐? 찾아야 더한 다음에 J를 알고 걔를 단면적을 곱해주면 I 값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인가한 전압에 대해서 전류가 얼마 나오는지, 즉 I와 VA의 함수식을 완성하게 돼요. 그 결과물을 지난 시간에 본 대로 VA를 KT over Q로 나누고 여기 101 바로 이런 다이오드 이케이션이 나올 겁니다. 이게 왜 저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찾아갈 겁니다. 가봅시다. 그래서 몇 가지 가정을 할 겁니다. 왜 가정을 한다라는 거는 실제 프랙티컬한 실제 리얼 다이오드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려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모델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다루기 까다로운 것들은 그냥 갖다 버립니다. 그거 없다고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없다고 가정하자라는 말이 합리적이죠. 가정을 하는데 그런 다이오드를 우리는 그냥 이상적인 다이오드 그러니까 본질만 끌어내서 해석을 하자라는 겁니다. 몇 가지 꼭지별로 어썸션이 있는데 첫 번째는 뻔하지 뻔합니다. 너무 지나지 않게 도핑이 된 스텝 정션을 가졌다라고 합시다. 이미 우리 그렇게 확인하고 있고 이건 요즘에 공정 기술이 좋아져서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을 가정합시다. 근데 이거 지금 DC 공부하잖아요. 스테디 스테이트 선택이. 스테디 스테이트하고 더멀 이퀄리브리움 하고요. 혼동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런데 가장 쉽게 설명하면 주차장에 주차된 차는 더멀 이퀄리브리움 상태의 노인 자동차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per hour로 달리고 있는 등속 운동하고 있는 자동차는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는 자동차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스테디 스테이트, 스테디하다라는 건 번역을 하면 꾸준한 상태. 꾸준하다라는 거 우리 뭐 항상 공부를 꾸준하게 해야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텐데요. 꾸준하다는 건 매일 몇 시간씩 똑같은 시간에 계속 공부하는 거죠. 꾸준하다라는 게 이 DC의 의미입니다. 시간 축을 놓고 봤을 때 어떤 물리량, 여기 전압이라고 하면 그게 안 바뀝니다. 이런 걸 이제 시간에 따라 인베리언스하다. 이거 이제 한국말로 하면 불변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나중에 시그널 앤 시스템, 신호미 시스템 교과목을 수강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신호를 어떻게 이해할 건지 자세하게 수학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일단 타임 인베리언트 한 겁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스테디 스테이트 한 일정한 에너지가 계속 가해지는 자동차가 등속 100km/h로 달리려면 바닥에 지면 타이어와 지면 사이의 마찰력을 극복하는 엔진의 출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엔진의 출력값과 지면에 그 손실되는 마찰력 사이의 차이값이 항상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게 유지되도록 엔진은 계속 뭔가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스테디 스테이트. 지금 다이오드 역시 DC 전압을 가해서 전류가 계속 흐르도록 일정한 값이 흐르도록 일정한 게 자동차가 100km/h로 동작하도록 그런 컨셉입니다. 세 번째 가정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가정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5레벨 인젝션이라고 하는데 뭐 나중에 책에 따라 LLI 줄여서도 노트해 둘 겁니다. 반대말은 뭐 누가 봐도 로우의 반대말 하이 레벨 인젝션이겠느냐 맞습니다. 하이 레벨 인젝션은 여기 지금 장표에는 없는데 로우 레벨 인젝션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가정이라고 넣었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실제 리얼한 아이디얼 아닌 다이오드에는 하이 레벨 인젝션 현상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뒤에서 챕터 6.3에 넘어가서 또 이해하겠습니다. 일단은 로우 레벨 인젝션이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가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저기 앞에서 내가 한 번은 언급했을 것 같아요. 지난 강의에서 언급한 것 같은데 요 얘기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 문장. 코드 바이어스를 걸었을 때 PN이 있으면 전자가 이렇게 홀이 이렇게 갈 때요. 이 넘어간 홀이 N형에 있잖아요. 그 N형에 분명히 전자 많습니다. 근데 홀이 넘어왔잖아요. 근데 원래 홀도 있잖아요. 원래 홀에다가 넘어온 홀까지 합한단 말이에요. 왠지 이렇게 합한 양이랑 전자의 원래 많은 전자하고 누가 더 클까? 이 게임을 해보자는 거. 넘어온 홀로 결론부터 로우 레벨, 낮은 수준으로 로우 레벨로 주입이 됐다는 표현의 의미는 뭘 기준으로 낮은 레벨입니까? 네요. 기준이 이겁니다. N형 반도체 다수 캐리어의 농도입니다. N형 반도체를 예컨대 도너를 한 10에 18승 정도 넣었다고 합시다. 그 주입된, 그러면 여기 매스 섹션 룰을 쓰면 원래 평형 상태에 있던 홀의 농도는 10에 2승일 겁니다. 단위 부피당입니다. 1서 이걸 붙지 못하다. 근데 포드 바이어스를 걸어서 여기 또 홀을 확 넣으면서 여기 더하기 이제 주입된 홀 양이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부등식을 만족할 만큼만 홀이 들어오면 우리는 로레벨 인젝션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에요. N형 반도체, 그러니까 주입이 되어서 들어가는 최종 도착지에 다수 캐리어의 양에 절대 손상이 안 되는 수준으로만 외부에서 변화가 생기면 이거는 높은 수준이 아니라 낮은 수준이고 지금 일어나는 이벤트는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해서 뭔가 캐리어들이 주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낮은 수준으로 주입되는 겁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컨셉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딱 봐도 원래 18승인데 여기 12, 2승이니까 주입되는 양이 한 10에 저기 18승 정도 되지 않는 한은 사실은 뭐 이 부등식이 만족 안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게 로레벨 인젝션입니다. 이로 돌아가서 로레벨 인젝션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로레벨이 아닌 경우도 보게 될 겁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경우가 로레벨 인젝션을 만족하도록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 겁니다. 이걸 달리 얘기하면 하이레벨 인젝션 언제 생긴대요? 포워드 바이어스를 무지막지하게 세게 걸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결론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뭐 다이오드에 뭔 일이 생깁니까? 다이오드 부품이요 리지스터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전자회로 수업 시간에 측정하면 조교한테 혼날 수도 있지만 몰라기도 하거든. 쌤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쌤이 가면 어떻게 될까 하고 재미삼아 더 전압을 올리면요 이렇게 꺾일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기울기가 슬롭이 저항분의 1이 되고 이게 요렇게 저항값을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 저항의 값은 뭐에 의해서 지배받냐면 PN 다이오드의 QNR 영역 자체도 저항을 가집니다. 그 두 개 저항값 더하면 요 저항 나옵니다. 물론 뭐 더 엄밀히 따지면 이게 메탈하고 금속의 접합이 선택의 저항값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다 포함해서 되겠지만 요 QNR 저항이 더 크기 때문에 아마 이 두 개의 값이 먼저 보입니다.
이렇게 측정이 되도록 또 주변 회로도 잘 정리해야 돼. 이거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가정입니다. 네 번째 가정은 이미 설명했어요. 좀 전에 지나오면서. 이거 읽어보면, 공표증 안에서 R과 G가 무시 가능하다. 안 일어나는, 이 무시 가능하다는 의미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있는데 없다라고 무시하다는 단어가 그런 거 있는데 그냥 너 없는 거야.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이런 거니까요. 네. 실제 있으나 없다라고 합시다. 그 결과물이 뭐냐면 얘예요. 얘.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니까 뭐 이상한데 그냥 JN이 X에 대한 함수로 썼을 때 이 디플리션 영역 안에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아까 전에 그래서 이 그래프 기억나잖아요. JP 그리고 JN 그려가지고 JN 이렇게 주고 P형 N형입니다. JP 이렇게 줄 때, 이 사이 어떻게 되지 할 때 내가 일직선 쫙쫙 긋고 넘어갔잖아요. 이게 X에 대한 축에 대해서 기울기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죠. That is. 요거 어떻게 읽을까 하고 I.E. 하지 말고 that is입니다. 다시 말해서 JN과 JP는 일정합니다. 어디에서요? 디플리션 영역 안에. 그래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가정인데 뭐 너무 당연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어프로치까지 하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합시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저런 가정을 들고 오늘의 타겟인 내가 전압을 VA를 인가하면 전류가 흐른다고 하는데 이 관계식을 찾기 위해서 어떤 스텝을 밟아가면서 생각을 해내야 될 거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학생들 중에 일부는 또 이러죠. 대학원을 가서 뭔가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고 싶을 겁니다. 다이오드라는 거를 세계 최초로 여러분이 이제 실험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P형이란 반도체와 N형이란 반도체를 물리학 하시는 분들은 만들어 뒀는데 저 둘을 붙이면 공학적으로 어떤 재미난 일이 일어날 거고 쟤를 어디다가 응용을 하면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인공지능 연산에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상상을 한다라고 그냥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아직 다 반도체 전반을 다 공부한 학생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세계 최초로 연구한다라고 생각할 때 이 생각을 어떻게 풀어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이거 원인을 좀 찾아볼게요. 좀 이게 내가 이 노트북을 떨어뜨리는 이유로 생긴. 그래서 스텝을 여기 보면 1번 스텝, 2번 스텝, 3번 스텝으로 나누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부터 한번 봅시다. 원래 연구개발을 하게 되면 이런 걸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아직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 같이 따라가 봅시다. 먼저 여기 읽어보면 뭘 풀어보자라고 제안을 소수 캐리어의 확산 방정식입니다. 어디 안에서의 방정식을 QNR 영역들이니까 P형, N형 양측을 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방정식을 하나 푼데 뭘 얻냐면요. 얘입니다, 얘. 이거 가만 생각해보면, 이거, 저기, 그거잖아요. PN 다이오드에 포워드 바이어스 걸면 이쪽으로 홀이 펄쩍 넘어가서 여기 넘어간 홀의 양은 델타 P N형이라고, 이 서브스크립트가 위치입니다, 위치. 요거는 PN이죠. N형 쪽에 홀의 농도에서 PN형 쪽에 평형 상태일 때 홀 농도를 뺀 겁니다. 그래서 excess 델타 대신 읽으면 excess 홀 concentration in N type, in N site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만 넘어가서 홀이 약해서 이렇게 아까 전에 디퓨전 되면서 간다고 했고 그 사이사이에 여기 많고 많은 전자가 자꾸 들어와서 리컨비네이션 되어서 홀의 양은 줄어든다. 그래서 이 JP가 X에 대한 함수였구나. 이거를 합리적인 추론을 얻어냈는데 우리 이거 구해야 되잖아요. JPX 어떻게 구할까 하고 아까 전에 식을 봤더니 JP 드리프트 성분하고 JP 디퓨전 성분으로 나뉜다라고 했습니다. 그 생각해보면 QNR 영역 안에서는요. 내가 인간 전압 VA가 있으면 볼트작골 차이입니다. 플러스 X 0과 VA 사이의 전압차 VA죠. 그게 여기 정션에 다 인가된다라고 가정했죠. 그 말은 N타입의 QNR 영역 안에는 전압의 차이가 없으니까 이건 정기장이 0이에요. 그래서 이 드리프트 전류값은 0이라고 해도 될 겁니다. 또 돌아가서
이 얘기입니다. 예, 그냥 0입니다. Q&R 영역 안에서. 그리고 얘만 풀면 돼요. 근데 아까 전에 얘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했잖아요. 그 지역이 나왔네, 이거예요. 자, 이걸 그래서 J, 이거는 이제 전자의 흐름이라고 표현했는데, 요걸 봐야 되겠네요. 홀이니까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게 P에서 N으로 홀이 홀짝 뛰어 넘어와서 홀이 N형 안에서 어떻게 이동해서 전류를 만드는가 얘인데, 일단 QNR 영역 안에서는 전기장이 없으니까 얘 이 텀 다 죽이고 얘만 남는다고. 근데 얘를 요렇게 바꿔 쓴 거고 얘를 알아야 미분을 하든 뭘 하죠. 그럼 델타 P N 사이드입니다. 이거를 X에 대한 함수로 구해내야 뭐 여기 대입해갖고 미분 한번 하고 뭘 곱해가지고 JPX를 구하죠. 물론 JPX의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는 여기 그렸지만 X하고 여기 JPX를 하고 여기를 XN이라고 했고 여기 이렇게 내려가니까 아마 이 값이 JPX가 뭔진 몰라도 미분하고 나면 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Y는 뭐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X 이런 형태의 모양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게 뭐 엑스포넨셜이 될지 2가 될지 뭐 그건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건 지수함수의 형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보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스텝 1번입니다. 얘를 먼저 델타 P를 X에 대한 함수로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P로 가면 이거 풀어보자라고 합니다. 델타 P N형 쪽에서 X에 대한 함수를 풀어봅시다. 근데 뭐가 하나 더 붙었어요. 이게 싱글 베리어블이 아니라 멀티 베리어블을 다변수 함수의 형태로 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G는 F, X, Y 이런 형태로 찾는 건데 그 VA는 또 어디서 폭이 붙었습니까? 인데 VA는 내가 인가하는 전압이고 그 인가하는 전압 역시 내가 제어 가능하지만 내가 아는 값이지만 변수는 변수죠. 내가 건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VA까지 넣어서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요거 하나 찾을 겁니다. 요거 찾으면 반대편도 찾으면 되겠죠. 똑같은 논리로. 요거를 어떻게 찾을까? 근데 요거 찾는 과정은 P형과 N형이니까. 풀이 이렇게 넘어오면 이렇게 갈 때 디퓨전 되어서 간다 했잖아요. 요거 반도체 물리 시간 때 다 강의했습니다. 어떤 N형 반도체 안에서 소수 캐리어가 들어왔다라고 할 때 그 소수 캐리어가 어떻게 리컨비네이션 되어 가면서 그 양을 줄여가는지에 대해서 디퓨전 되어 가면서 뭐 얼마나 그 홀들이 전자랑 리컨비네이션 되는지 그걸 수학적으로 풀어둔 게 있습니다. 그 마이너리티 캐리어 디퓨전 이케이션을 여기서 드디어 쓸 겁니다. 근데 이걸 반도체 물리 시간에 공부했지만 이거 풀어보면 이거 미분 방정식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풀고자 하는 변수 x가 있으면 이거 변수 x를 가지고 이걸 제곱 ax 더하기 b는 이렇게 하면 이거는 폴리노미얼 이퀘이션이 다항함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분 방정식이라고 한다라는 건 x 프라임 더하기 2x 제곱 이 3x 더하기 4는 이런 형태죠. 미분한 놈이 방정식 안에 들어있으면 미분 방정식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려면 항상 대두되는 게 이겁니다. 결국 적분해서 풀어야 되니까 적분하다 보면 부정적분 상수가 떠서 뭔가 부정적분 상수를 없애려면 어떤 경계 조건 값 하나는 알면 그 값을 대입해서 부정적분 상수를 얻어내면 되죠. 그러면 p n 다이오드에서 상수 역할을 하는 건 뭡니까? 요겁니다. 여기 엣지 여기는 요거 여기는 x 이퀄 xn인 지점일 거고 여기는 어딥니까? 인데 이 홀이 이렇게 끝까지 가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운동할 거라서요. 무한대라고 할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무한대라고 가정할 수 있는 이유를 여기서 간단히만 설명하면 홀이 확산되어 갈 때 확산의 디퓨전 랭스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했죠. 홀이니까 LP라고 씁시다. N형 만들 좀 헷갈리겠다. 그냥 LP인데 N 사이드입니다. 어쨌건 이 LP 값이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 도자를 만들면 이게 뭐 예를 들어 P타입 웨이퍼가 이렇게 두께 한 100 마이크로미터짜리 써서 위에다가 불순물 도너를 막 때려 넣어서요. 그 표면 안으로 요만큼 N형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그때 요 표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께가 있겠죠. 요게 뭐 예를 들어 10 마이크로미터라고 합시다. 요즘 이렇게 두껍게 안 만듭니다. 수백 0.5 마이크로? 500 나노라고 합시다. 이것도 꽤 두꺼운데요. 500 나노라고 하고 이 전체 길이는 5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뭐 어쨌건 그렇게 따져보면 여기 PN 다이오드에서 N형 영역의 두께는 뭐 수백 나노미터 정도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LP는 총 길이 이거를 보통은 여기 컨택까지 거리라고 해서 XC 이 컨택입니다.
XC보다 월등히 짧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가정이 만족되면 홀은 무한한 거리를 이동해서 N형의 QNR을 관통해 간다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뜬금없이 경계 조건은 무한대 값을 덜커덕 여기 넣습니다. 그러니까 N형 쪽에서 홀의 변화된 값을 이 무한대에서 살핀다라는 것은 이 금속 도선하고 만나는 그곳에서 살피겠다라는 뜻이고 이게 뜬금없이 무한대가 나온 이유는 디퓨전 랭스하고 물리적인 QNR의 두께하고 두께 또는 길이하고 연관된 개념입니다. 근데 얘는 뭐 여기 시작점이죠. 홀이 이렇게 쑥 들어온 그 최초 지점에서 N형 쪽에 홀의 나량. 이 두 개의 값을 이용해서 이 미분 방정식의 결과물인 부정적분 상수를 제거해낼 겁니다. 이 제거하는 과정도 뒤에서 볼 겁니다. 이 큰 그림 첫 번째 스텝 1입니다. 이걸 왜 갑자기 뜬금없이 스텝 1에 저걸 푸는가? 요겁니다. 요 이퀘이션은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알아야 전류를 구하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스텝 1이 제일 어렵고요. 여기서 포기를 많이 합니다. 오, 그렇게 어렵는데 스텝 1이 양이 제일 많아요. 따라오기가 힘들지만 스텝 1이 끝나고 나면 딱 얘를 얻습니다. 얘 두 개. 요걸로 설명했으니까 얘를 얻었다고 합시다. 그 다음 스텝 2에서 해야 될 일은 읽어보면 결정하래요. 소스 캐리어의 전류 밀도값. 소스 캐리어의 전류 밀도값이니까 N형 반도체 아니면 JPX겠죠. 이게 N형 쪽에서. 커자의 뉴트럴 영역 아니겠죠. 이걸 어떻게 결정하지? 이게 있잖아요. 식. 여기 있네, 식. 이거 식 앞에서 본 거 없는데요. 한데 돌아가면 이거 싹 지우면 JP는 얘입니다. 머리에 찰칵 사진 찍고 뒤로 착착 넘어오면 얘입니다. 똑같아요. 여기 왜 갑자기 또 VA를 왜 씁니까?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대입할 예정이니까 변수처럼 대접을 해주겠다는 거. 나머지는 다 됐습니다. 똑같이 대칭적으로 쓴 겁니다. P 대신 N, 위치는 똑같고 인간 전압 똑같고 Q 대신 부호 바꾸고 이거는 홀 얘기고 얘는 전자니까 부호 뒤집어지고 디퓨전 상수 홀인 건데 얘는 전자 홀로 바꾸고 미분은 똑같이 하는데 네, 델타 PN 대신 P 대신 N, N 대신 P 이렇게 다 뒤집으면 반대편에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N형에 있던 전자가 P로 넘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서 전류가 어떻게 생기는지 좌변 왼쪽에 똑같이 대칭적으로 그렸습니다. 이게 스텝 2고요. 스텝 2에서 해야 할 일은 미분만 잘하면 됩니다. 곱하기와 미분만 하면 끝납니다. 세 번째 스텝은요. 아까 말한 대로 토탈 전류를 구해야 되니까 요걸 할 겁니다. 각 지점에서 전류값을 계산할 건데 이것도 간단히만 설명을 하면 여기 이제 X가 사라졌죠. 아니, 이거 원래 X, VA 한다더니 왜 갑자기 이렇게 하나요? 이게 이제 X의 무관한 함수가 됐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X에 상관없이 DC 전압을 인가했으니 DC 전류가 그러니 일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X가 어디든 P형의 내부에 어디가 됐건, N형의 내부 어디가 됐건, 공핍층 영역의 내부에 어디가 됐건, 동일한 양의 전류가, 토탈 전류가 흐릅니다. 물론 전자의 전류와 홀에 의한 전류값은 X에 대한 함수겠지만, 그럼 이건 어떻게 아까 구한다고 했죠? 네, JM과 JP를 더하면 됩니다. X에 대해서. 이제 X, VA, X, VA가 될 건데, 요 2번 단계에서 이거 다 구했잖아요. 그거 대입하면 돼요. 2번에서 구한 거 대입해서 더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할 겁니다. 다 나와 있죠? 2단계까지 가면 오늘의 목표인 다이어드 이퀘이션이 나옵니다. 스텝 1부터 이제 자세하게 출발할 건데요. 머리 식히는 동안 잠깐 이 슬라이드만 넘겨보세요. 많죠? 계속 갑니다. 여기까지. 18번째 슬라이드네요.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13, 14, 15, 16, 17, 18까지 해서 스텝 1이에요. 스텝 1 끝날 때 보세요. 그 내가 풀려고 하던 거 나오죠. 델타 PN, 델타 NP 나오죠. 갑자기 X가 사라지고 X 프라임은 뭐고 Q 프라임은 뭐지? 축을 약간 바꿔서 그랬어요. 뒤에서 또 설명할게요. 그럼 스텝 2로 갈게요. 스텝 2는 요만큼 절반이 끝이에요. 요만큼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냥 대입해서 미분 한 번 하고 곱하면 되니까 그 계산은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 끝나요. 3단계는 요 밑입니다.
둘이 더하면 되거든요. 할 게 없어요. 끝난 거 보세요. 뭐 이거는 이제 전류를 단면적으로 넣는 건데요. 전류는 내가 인간 전압에 대한 함수로 뭐 주저리 잔뜩 쓰여져 있지만 어쨌건 I는 인가된 전압의 함수로 이 최종적인 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외워야 됩니다. 다 외우세요. 안 줄 거예요. 시험 칠 때. 도체를 전공하는 사람이면 이 정도는 암기하고 살아야 돼요. 요렇게 결론이 납니다. 뒤에 한 번 더 간단하게 심플하게 쓴 겁니다. 여기 앞에 뭔가 다 줄여놨는데요. 줄여진 변수가 이만큼. 여기 방금 조금 전에 본 여기 있는 이 식에서요. 요 A만 요렇게 여기 A 요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이만큼 덩어리 진 게 I 낫이고요. 그게 뒤에 슬라이드에 I not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큰 흐름은 다 설명했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딥다이브해서 스텝 1, 2, 3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지? 네. 이제 스텝 1, 2, 3 소개를 했으니까 스텝 1에 대한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스텝 1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스텝 1의 최종 골은 얘입니다. 이 두 개의 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x에 대한 함수로 찾아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최종 골을 항상 머리에 넣고 지금 이 설명은 저 최종 골을 향해서 가기 위한 배경 설명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쫓아오기 바랍니다. 이게 PN 접합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하나하나 처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XN-XP니까 공규층의 경계 지점이죠. 경계 지점에서 전자나 호를 통칭해서 캐리어니까 전자 홀들의 농도를 살펴봅시다. 지금 포워드 바이어스 DC 특성 공부하고 있는데 일단 전압이 안 가해진 이퀄리브리엄 상태일 때 캐리어의 농도 표현을 먼저 리뷰를 합시다. P형, N형 나누어서요. P부터 합시다. P형 쪽이니까 P의 홀 농도, P형 쪽에 전자의 농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수 캐리어고 얘는 소수 캐리어 농도가 될 겁니다. 여기 첨자를 하나 더 쓴 건 어디 동네니?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PP라고 하는 거는 P형 쪽의 홀 컨센트레이션.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돼요. 홀 컨센트레이션 in P side. 그럼 여기 숫자 0처럼 보이는데 보통 not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평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P 읽을 때 sub P not K N O T 스펠링 모르겠다. 하여튼 P sub P not 그죠? 굉장히 뭐 복잡하게 썼지만 별거 아닙니다. 그냥 P형의 도핑된 양에 의해서 결정. 엄밀히는 원래 도노도 있을 테니까 이렇게 써야 마땅한데 워낙 작게 들어가니까 억셉터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 안 쓸 겁니다. 시험 문제 어렵게 되면 여기 이제 이것도 줄 거예요. 그럼 이제 박 터지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는 특정 지점에서 알고 싶으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xp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아래쪽은 electron concentration in p side at thermal equilibrium. 위치는 여기입니다. 어떻게 구하지? 매스 섹션로라고 배웠죠?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 평형 상태일 때 둘의 곱은 일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다 P형이니까 NP나 PP나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시 쓸게요. NP나 곱하기 PP낫은 일정합니다. 이 이케이션. 반도체 물리 시간에는 이 이케이션을 NP는 NI 제곱 이렇게 그냥 간단히 썼죠. 그때는 뭐 DC 전압 얘기 안 할 때니까 뭐 P형, N형 구분 안 하고 그냥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거 P형이라 합시다 하고 그 안에서만 설명하니까 이 식이 맞는데 지금 우리 옆에다 N도 붙여야 되니까 지금 우리 누가 이걸 이 식으로 썼으면 이게 P형 거야, N형 거야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서브스크립트를 넣어서 명확히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섹션로를 써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요게 PP나 하시니까 NA 등록하면 됩니다. N사이드도 똑같은 논리입니다. Electron concentration in N-side at thermal equilibrium at the edge of depletion region이죠. 원래 ND 빼기 NA겠죠. 이것도 뭐 엑셉터는 작게 넣을 거니까 이렇게. 이것도 이제 여기서 한번 언급하고 갈게요. P형과 N형을 붙였는데요. P형 쪽에도 도너와 억셉터의 양이 있을 거고요. N형 쪽에도 도너와 억셉터의 양이 있습니다.
P형 쪽의 NA하고요. N형 쪽의 NA하고 서로 달라요. 그래서 여기 NA 빼기 ND 쓸 때랑 여기 ND 빼기 NA 쓸 때 이 NA하고 여기 NA하고 이 다른 거예요. 진짜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여기 말하는 ND는 N형 반도체 도너의 양이에요. 여기 있는 요 빼기 ND는 P형 반도체 도너예요. 잘 보고 써야 됩니다. 그냥 ND니까 PN 다이오드에 ND 주세요 하면 ND 어디 있는데 어느 ND 말하는데 항상 식을 쓸 때 이게 어디 걸 얘기하는 건지 스스로 판단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 요건 됐고, 그 다음 요 밑으로 올 때는 이제 whole concentration in and side at thermal equilibrium at the edge of depletion region이고, 몇 섹션으로 쓰면 되죠? n not 곱하기 p n not이죠. 평형인데 둘 다 n 사이드고 전자와 홀의 농도의 곱은 일정하다. ni 스퀘어. 그죠? nd가 UND입니다. nn not이죠. 그래서 pn not은 nn not 분의 ni 제곱. 이 식을 쓴 겁니다. 바꿔 쓴 겁니다. 안 어렵죠, 여기는. 수식만, 그러니까 서브스크립트만 좀 복잡해질 뿐입니다. 그 다음 갑시다. 로레벨 인젝션 조건이 도미넌트 하면 퍼자이 뉴트럴 영역 안에서 이 말은 PN 다이오드 안에서 보드 바이어스를 걸어서 이 전자가 이렇게 설령 들어오더라도 이 P형 반도체 안에 있는 PP죠. PP 또는 PP 낫이 하여간 NP하고 비교해서 월등히 크면 됩니다. 즉 원래 종착지에 모조리티 캐리어의 농도는 주입이나 인젝티드, 약간 이렇게 해서 인젝션 표현을 하면, 인젝티드 된 P타입 영역의 홀 농도하고 비교했을 때, 모조리티 캐리어가 월등히 큽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보드 바이어스를, 당연히 보드는 걸어야 주입이 되니, 안 걸면 당연한 얘기고요. 당연히 모조리티 캐리어가 소스 캐리어고 농도보다 높은 건 너무 당연한 얘기. 그러니까 모조리티라는 단어를 썼죠. 근데 보드를 걸더라도, 모조리티 캐리어의 농도는 변함없다라는 겁니다. 요게 컨셉이에요. PP랑 PP나 이 식이 이해가 되면 아, 이게 로레벨 인젝션이구나 하고 느낌이 돼요. 평형이든 평형 아니건 다수 캐리어죠. P는 어디서? P 사이드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PP는 NA. 근데 NA가 아까 뭐라 했어요? 위에 이거 있죠. 여기서 PP 낫이 NA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꼴 PP 낫. 이렇게 수식 쓰면 돼요. 제가 썼잖아요. PP 이꼴 PP 낫. 이 얘기가 로레벨 인젝션이라는 표현을 수학적으로 쓴 겁니다. 똑같이 N형 쪽에서도 쓰면 되겠네요. N형 쪽에서도 NN이나 NN 낫이나 그게 ND겠죠. 요 ND는 N형 반도체 쪽의 도너의 양입니다. 그 식이 성립되면 로레벨 인젝션이 잘 맞다는 얘기입니다. 백그라운드 설명 다 했습니다. 다음 봅시다. 이것도 백그라운드 얘기입니다. 앞서 평형상 캐리 뭐 NP 낫 곱하기 PP 낫은 NI 스퀘어 이거는 매스 섹션 로라고 공부했었는데요. 또 하나의 로우입니다. 로우 오브 더 정션인데요. 얘는 뭐냐면은 결론부터 여기 보세요. 이 박스 쳐놓은 거. 이 식인데요. 이거 보면 PN은 NI 잠깐만 PN은 NI 스퀘어 이거 방금 이거잖아요. PN 곱한 거는 NI 스퀘어. 근데 뒤에 뭐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요게 이제 여기 낫이 없어요. 평형이 아닌 홀과 전자의 농도예요. 그러니까 평형이 아니니까 PP, NP 이런 걸 곱하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PP not 곱하기 NP not 이거는 매스 섹션 로고요. 곱하면 NI 스퀘어 된다는 거고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하고 싶은 건 이 not을 다 지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PP 곱하기 NP 하면 이거 얼마일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걸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PN이라고 썼지만 P 사이드 쪽이었으면 PP 곱하기 NP였을 거고요. N 사이드였으면 아마 이 네모 박스에 있는 식이 N 사이드에 적용이 됐으면 PN 곱하기 NN은 하고 답이 나올 겁니다. 그 뒤에 있는 엑스포넨셜 이게 왜 나오는지 한번 쭉 위에서부터 읽어봅시다. 전압 VA가 어떤 PN 정션에 인가가 되어 있는데 그 전압 VA는 인가가 된대요. 대부분 어디서? 앞에서 공부한 대로 공식층에서 그렇게 가정했죠. 그리고 실제 리얼한 다이오드에 들어가도 뭐 웬만한 동작 범위 안에서는 이렇게 되도록 동작시켜야 다이오드가 다이오드다워질 겁니다. 안 그러면 회로 안에서 다이오드 붙여놔도 다이오드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걸 가정하냐면 그 내가 인간 전압이 대부분 정션에 인가된다, 공핍층에 인가된다라는 거는 뭘 가정하냐면 결국 LLI 조건이 QNR 영역에 도미넌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PN 다이오드의 밴드 다이어그램을 잠깐 봅시다. 이 밴드 다이어그램이 좋은 점은 위치에 따라서 이 에너지, 이게 전자의 에너지겠죠? 내려가는 방향은 홀의 에너지죠. P형과 N형 쪽에 전자나 홀이 얼마의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지를 한눈에 그래피컬리 보여주기 때문에 이 에너지 밴 다이어그램을 자주 그려서 이해하는 건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포워드 바이어스가 인가됐을 때 밴드 다이어그램 그려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 이거는 페르미 레벨인데 하셨네. EFP 사이드죠. 두 사이에 이렇게 에너지가 비틀어져 있고 요 갭은 Q 곱하기 VA가 될 겁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것도 반도체 물리 시간에 학습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평형 상태가 깨지면 페르미 레벨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지만 평형일 때 유도한 식들이 너무 편하고 좋아서 평형 아닐 때도 그냥 페르미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페르미는 아니라고 하니까 아 이름을 페르미하고 비슷한 가짜 페르미 또는 페르미에 준하는 그래서 의사 페르미 레벨이라고 합니다. 이 의사는 닥터 아플 때 가는 의사 선생님이 아니고 의사입니다. 또 안 죽는 의사를 그 말하는 그 의사도 아니고요. 거기에 준하는 거기에 비슷한 뭐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에 지금 내가 전압 VA를 인가했기 때문에 이 비틀어지도록 P형과 N형 사이에 퍼자이 펄미 레벨을 세팅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요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퍼자이 펄미 레벨을 도입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형일 때 찾아냈던 식, 홀농도 계산하는 방법, 전자농도 계산하는 방법을 그대로 가져다 쓰겠습니다. 원래라면 P나 평형일 때 홀의 농도는 Ni 엑스포넨셜 EI-EF 빼기 KT 였을 거고요. 평형이었으면 원래 전자의 농도도 N-나 평형이니까 Ni 곱하기 엑스포넨셜 EF-EI 나누기 KT였습니다. 요거는 반도체 물리시간에다 유도한 식입니다. 이걸 그대로 쓰고 싶어요. 평형이 깨졌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데 그대로 쓰고 싶어야 할 때 페르미 레벨을 이렇게 쿼자이 펄미 레벨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얘도 여기 있는 요 앞에 있는 요 EF 자리를 N형 쪽에 쿼자이 펄미 레벨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쿼자이 펄미 레벨 표기 방식은 대문자 F로 쓰기로 했죠. 그래서 이건 P 사이드라 밑에 첨자가 들어갔고 얘는 N 사이드라 첨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평형 상태가 깨졌을 때 홀 농도와 전자의 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내가 관심 있어 하는 평형이 아닐 때 홀 농도와 전자 농도 곱할 건데요. 그 우변 둘을 나란히 쓰고 곱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ni는 묶어서 스퀘어로 만들고 이거 여기 지수함수 연산을 해보면 이 i가 서로 없어지죠. 그럼 여기 fn에서 빼기 fp 이렇게. 그럼 이게 뭐지라고 보면 아까 여기 썼잖아요. fn하고 fp 사이에 갭은 내가 인간 전압이죠. 요 자리에다가 QVA를 대입하면 됩니다. 이 Q를 분모로 내려서 쓰기도 하고 분자에 두기도 하는데 여기는 일단 분자에 둘게요. 두고 나면 요 아래에 있는 요 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Pn은 평형이 깨졌을 때 홀과 전자 농도의 곱을 연산할 수 있는 법칙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걸 로우 오브 정션이라고. 그래서 기억하기 좋게 매스 액션노의 형태는 유지하되 뒤에다가 뭘 곱한다? 엑스포넨셜에 내가 인간 전압을 나누기 KT 오버 Q라고 했습니다. 반도체 물리 시간 이거 외우라고. 나중에 계속 나올 거라고. 평생 쫓아다닐 거라고 했잖아요. 상온에서 26mV. 결국은 26mV에 내가 몇 배 되는 전압을 인가하느냐가 PN 다이오드에서도 전류를 흘리는 척도로 되게 간단하게 근사적으로 빠르게 값을 읽어내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더멀 볼티지 대비 몇 배 높은 전압을 인가하느냐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엑스포넨셜의 VA 나누기 더블 볼티지. 그래서 책에 따라서는 엑스포넨셜의 VA 나누기 VT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더멀의 T를 갖고 와서요. 배경 설명 하나 했고 그 다음 또 배경 설명합시다. 이번에는 원래 우리가 이 스텝 1에서 찾고자 하는 바는 델타
P inside X, VA였고, 또 이런, 데다 쓰죠. 델타 P inside X, VA랑, 그다음 델타 N P side X, VA. 이거 얻고 싶잖아요. 이게 스텝 1의 최종 목표예요. 쟤를 찾기 위해서 지금 보면 느낌이 오죠. 비슷한 게 자꾸 나오네요. 이제 이 나오잖아요. 그 과정을 살펴봅시다. 요 슬라이드에서 보고자 하는 거는 공표층의 엣지에서 그러면 아까는 캐리어 컨센트레이션 이퀄리브리움일 때 공표층 엣지에서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을 앞에 슬라이드에서 봤죠. 여기 있잖아요. 공표층 엣지에서 캐리어 컨센트레이션 또 이퀄리브리움일 때 쭉 찾았거든요. 이번에는 요건데 이퀄리브리움 아닐 때죠. 액세스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이걸 찾아봅시다. P형, N형 각각 나누어서 가봅시다. 먼저 P형 쪽 봅시다. PP 공표층 엣지에서 PP는 PP 낫이랑 같아요. 왜냐하면 로레벨 인젝션이 유효하니까. 근데 PP 낫이 뭐죠? 평형일 때 P형 반도체 다수 캐리어인 홀농도니까 억셉트 양 됐고. 그 다음 우리가 궁금한 NP는 이거 이제 평형이 깨진 거예요. 이거랑 NP 낫이랑 달라요. NP 어떻게 구하지? 방금 배웠잖아요. 로우 오브 더 정션. 바로 앞 슬라이드에 이거. 요 평형이 깨졌을 때는 평형 깨졌을 때 전자 농도와 홀의 농도 곱할 때는 Ni 스퀘어에 뒤에 요걸 넣으세요라는 게 컨셉이잖아요. 그줄 보면 돼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NP인데 PP는 요 위에 있는 거 계산한 거 여기에 NA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곱하면 뭐라고요? Ni 스퀘어의 엑스포넨셜의 QVA 나누기 KT입니다. 요게 NA니까 NA를 뒤로 제끼면 NA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NP는 NA분의 NI 제곱의 엑스포넨셜 블라블라. 여기 있네요. NA분의 NI 제곱 엑스포넨셜 블라블라. 근데 이 식을 가만히 보면 잠깐만. 여기 있는 요만큼은 앞에 슬라이드 갑시다. 여기 있는 걔네요. NA분의 NI. 그 MP 낫이잖아요. 몇 섹션로가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다시 뒤로 쭉 넘어가서 이 자리에다가 NP 낫을 대입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엑스포넨셜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쓰는 이유가요. 내가 궁금한 거는 NP가 P형 반도체 안에 일렉트론 컨센트레이션이 얼마나 변했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NP에서 NP낫을 빼면 되죠. NP낫 또 나오네. 요 NP낫 이거예요. 빼면 되잖아요. 그러니 방금 구했잖아. NP는 뭐라고요? NP낫 엑스포넨셜 QVA 나누기 KT라고 했고 빼기 NP낫 뒤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쓰면 NP낫은 공통이니까 앞으로 묶어내면 엑스포넨셜 QVA 나누기 KT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여기 썼네요. 정리. NP낫인데 바꿔 쓴 겁니다. NP낫 자리에 NA분의 NI 스퀘어로 바꿔 쓴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P형 정리하면 P형 쪽에서 소수 캐리어인 전자의 농도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왜 변했죠? 내가 인간 전압이 0이 아니니까 DC 전압을 가했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N사이드는 여러분 스스로 뭐 똑같이 하면 되는데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델타는 델타, N 대신 P, P 대신 N 위치 바꾸고 NI 스퀘어는 상수니까 그대로고 NA 대신 N 뒤에 거는 뭐 내가 인간 전압이니까 그대로 대칭적으로 다 얻어질 겁니다. 예제 문제는 그냥 숫자만 넣으면 되는 거라 스킵. 이제 오늘 수업에 하이라이트가 4분 남았어. 해보자.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가 이어지니까 가봅시다. 그러면 내가 이 스텝 1에서 실제 구하고 싶은 거는 델타 PN을 X와 VA에 대한 함수로 구하고 싶었고 반대편은 이거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내가 조금 전 앞에 슬라이드에서 구한 게 예전 스킵하고 이거잖아요. 델타 MP, 델타 PN 거의 다 구했어요. 델타 MP, 델타 PN 다 구했는데 문제는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X, VA인데 지금 여기서 구한 건 델타 PN인데 X 이꼴 XN에서만 구했어. X로 바꿔야 돼. 이게 이제 QNR 영역 전반에 대해서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요걸 풀어야 돼요. 요 녀석.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얘는 뭐예요인데 반도체 물리 시간에 학습했었습니다. 어떤 뭐 N형 반도체가 있습니다. X 이꼴 0인 지점에 갑자기 홀들이
그때 이제 빛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홀이 막 끊임없이 생깁니다. 일정한 양으로.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게 바로 P형 반도체가 옆에 붙었고 거기에 포워드 바이어스를 인가해서 홀이 계속 주입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기 홀이 주입되면 N형 반도체에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풀 때 반도체 물리 시간에 요걸 풀면 됩니다라고 학습했었어요. 여기를 보면 여기 안에 델타 P N형 반도체 안에서 얘는 X에 대한 함수로 썼을 때 어떤 식을 만족해야 됩니까?를 하면 얘 두 번 미분한 거는 자기 자신에게 비례한다라고 했었고 그 비례 상수가 디퓨전 랭스의 제곱이 들어간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디퓨전 랭스 LP는 루트 dp 타우 p 라이프타임이죠. 요거기 때문에 대입하면 요건 요렇게 나올 거고요. 여기 나옵니다. 이건 세컨 오더 디퍼런셜 이퀘이션. 이게 미방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수학 시간에 많이 배우고 있을 텐데요. 이미 배웠죠. 우리 학번 학생들 나한테 배웠을 텐데. 제일 간단한 겁니다. 두 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 나오니까 원래 자기 자신은 베이시스로 두 개, 2디멘전널한 벡터 스페이스에서 해가 존재할 거고 그걸 풀어보면 요런 형태일 겁니다. 어디 갔니? 요런 형태 밑에 있네요. 요런 형태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저기 잠깐만요. X축 얘기하시다가 여기 왜 또 X 프라임 이건 뭐예요? 근데 한 가지 추가합시다. 이게 이제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저자는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책을 읽고 공부하다 보면 이게 더 단순하구나 하고 이해할 겁니다. 원래는 PN 다이오드 P에서 N 방향을 X라고 잡았잖아요. 근데 이러면 대칭성이 깨져요. 어떤 의미냐면 홀이 이렇게 넘어와서 쭉 가죠. 전자가 이렇게 넘어와서 쭉 가죠. 이 양쪽의 흐름은요, 서로 대칭적이에요. 근데 X축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잡아놓으면 여기 있는 이 홀은 갈 때 플러스 X 방향이고 여기 있는 이 전자는 마이너스 X 방향이에요. 어떤 수학적인 식을 쓰고 나면 그것 때문에 헷갈려요. 그러니까 복잡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혼란을 방지하면 뭔가 간단해지겠죠? 그래서 도입한 new coordinate, 새로운 좌표축은요. 요 공표층의 엣지를 x 프라임 이꼴 0이라고 쓰겠습니다. x 프라임 이꼴 0이라는 말은 뭐하고 같냐면 x 이꼴 xn인 지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x 프라임이 0보다 크다라는 거는 x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축방향이니까. 그렇죠? 일단 요것만 할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반대편도 대칭적으로 보자면 전진해 가는 방향을 생각할 때 전자가 넘어와서 이렇게 전진해 가는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만 오늘 유도한 식을 그대로 갖고 쓰면 되니까. 근데 이게 X축은 이 방향이고 X2' 이 방향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런 복잡해요. 그래서 X2'이라는 축을 도입해서 델타 NP는 X2'에 대해서 풀 거예요. 하지만 이쪽은 델타 PN은 X'에 대해서 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프라임이 나온 겁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X'이나 그냥 X나 X'이나 방향이 같아서요. 요거 세컨 오더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요 모양입니다. 요게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이해가 안 되면 얘를 다시 대입해 보세요. 두 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는 엑스포넨셜의 x 또는 엑스포넨 마이너스 x고 여기에 뭔가 상수 붙여도 될 거고 여기 앞에 개수를 곱하고 둘을 더한 것도 이거의 솔루션이 될 겁니다. 이런 걸 베이시스라고 하죠. 이 두 개니까 2디멘셔널이. 그래서 일반 해, 제너럴 솔루션의 해의 형태를 알고 있으니 이제 남은 일은 A1, A2 상수만 죽이면 됩니다. 죽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앞에서 연락에 고민한 바운더리 컨디션. 요거 어디서 나왔냐? 바로 앞에 여기입니다. 얘예요, 얘. 얘가 경계 조건입니다. x 값이 xn일 때, 달리 말해서 x 프라임이 0일 때 경계 조건, 다 아는 값이잖아요. ni 알고 돈 알고 내가 인간이 다 맞기. 그렇게 해서 대입을 할 겁니다. 계산합시다. 계산하고 끝낼게요. 이게 제너럴 솔루션이에요. 이거에 A1, A2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x 이꼴 xn이니까 x 프라임이 0일 때죠. 그때 값은 어떻게 되는지 앞에서 나왔는데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x가 무한대일 때니까 그 그림으로 돌아가면 여기에요. 여기. x가 무한대. 여기 있던 홀이 이만큼 넘어와서 무한대만큼 이동을 하면
사실은 남아있는 홀은 없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무한대인 지점에서 PN이나 PN 평형일 때나 같을 거예요. 이 말은 델타 PN 값은 0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정확히 0은 아니지만 0에 수렴할 거예요. 이렇게 경계 조건을 찾은 거를 대입해 봅시다. 근데 x가 무한대니까 x 프라임도 무한대니까 이거 무한대 넣으면 이게 0에 수렴해야 돼요. 근데 가만 보면 얘는 엑스포넨셜의 플러스 무한대라서 이게 무한대로 가야 돼요. 근데 어쨌건 0에 수렴하는 값이 나와야 되니 A1은 죽었다 깨어나도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0이 나와요. 근데 이 뒷부분은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얘가 0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A2는 뭔지는 지금은 몰라요. 그래서 일단 A2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경계 조건을 써서 하나 확실히 한 거는 A1이 0이라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A1이 0입니다. 얘는 이제 지웁니다. 나 날렸고. A2 구하면 됩니다. A2 구하는 일은 쉽습니다. X 프라임이 0일 때, 즉 X가 XN일 때 델타 PN이 어떻게 되는지는 앞에서 구했잖아요. 요렇게 됩니다. 언제 구했는데요? 여기 있잖아요. 이거. 요거. 여기 내가 동그라미 친 얘를 그대로 들고 와서 여기 쓴 거예요. 자, 그래서 x 프라임 자리에 0 나오면 여기 0이잖아요. 그럼 a2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0승이니까 1이니까 a2는 하고 여기 있는 거니까 그 있는 그대로 쓰면 되죠. a2는 하고 네, 가지고 a1, a2 구했으니까요. 앞에 있는 제너럴 솔루션 이 폼에서 a1, a2에다가 구한 거 대입하면 돼요. 0이니까 죽고 여기는 뭐 아까 a2 자리가 얘가 동그라미 친 거. 여기 a2일 거예요. 여기 a2 대입하고 식을 깔끔하게 쓰면 얘입니다. 구했어요. 이거의 대칭형은 델타 P 대신 N, N 대신 P, X 프라임 대신 2 프라임 P 대신 N, N 대신 P 평형은 유지, 인간 값 그대로 빼기 1 그대로 1 프라임 대신 2 프라임, 폴 대신 전자. 똑같은 방향성으로 전진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 끝나요. 이게 이제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뉴 코올디네이트 시스템을 도입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스텝 1이고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스텝 2, 3는 못하겠지만 2, 3는 미분 한번 하고 더하기만 하면 끝나는 과정입니다. 미리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 스텝 2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